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알아봅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정부 정책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7월 22일 날 정부가 가계 부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뭐 규제 완화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 알아봅니다. 먼저 대책의 주요 내용부터 좀 전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1년 만에 가계대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7월 24일이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이후로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DTI를 완화한 적이 있었고,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4차례나 인하되면서 최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동력원으로 작용했던 저금리 유동성 장세 균열이 생긴 것인데요. 바로 7월 22일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이제 거치식 대출이라든지 또는 변동금리를 일부 용인을 해줬지만 이제 앞으로는 고정금리, 분할 상환 방식으로 담보대출의 질적인 구조 개선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방침이고요. 또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은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상환 능력 심사 방식을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수익형 부동산 열풍이 불면서 토지나 상가 담보 대출도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LTV라고 하죠. 담보 인정기일을 최대 50%까지 내려서 비주택 대출의 풍선 효과도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보관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저금리나 유동성 장세의 틈을 타서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행렬이 이어졌고 네. 거래량 증가가 본격화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빚을 이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 빚이 소득 증가보다 빠르다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선제적으로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세계적으로 이제 뭐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냐이지 금리 인상이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전에 좀 선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시장에서는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반가운 얘기가 일단 아닐 텐데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돈줄을 옥죄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줄의 속도라든지 또는 수요자의 주택 구매가 부정적인 기류가 흐를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담보대출의 규제 강화가 올 하반기까지는 종전담보대출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뭐 당장은 큰 영향이 있지는 않겠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권의 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되게 되면 주택 구매 여건이 종전보다는 좀 어려워진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주택 거래 시장에서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회복했던 것들은 아무래도 지난해 LTV와 DTI를 한 차례 완화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 거래량이 꾸준하게 증가를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건을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또 올 상반기 같은 경우는 61만 건을 넘어서 전년 동기 대비 29%나 거래량 순증 효과를 보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전세난으로 주택을 적극적으로 구매했었던 20, 30대 입장에서는 앞으로 담보대출의 규제 강화되고 또 소득 기준을 깐깐하게 보게 되면 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는 거래량 감소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대신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좀 번외에 있는 신규 분양시장이라든지 분양권 거래 그리고 연내에 대출이 강화되기 이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연내 반짝 거래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올해 뭐 분양시장을 비롯해서 부동산 시장은 아주 회복세가 완연했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주간 아파트 상승률 상승폭이 좀 줄었다, 주춤한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저희 보도한 바 있거든요. 네. 이게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 이런 것에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심리적으로는 받았다고 네.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내년부터 담보대출을 네. 강화하더라도 당장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나왔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도 주간 0.12% 상승하면서 그 이전보다 상승의 변동률이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제 가계대출 강화 방안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거기다 뭐 일부는 이제 여름 휴가 피크철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문의도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관망세에다 지난해부터 가격이 꾸준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른 가격에 대한 숨고르기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전세시장 가격이 계속 오르고 그렇다면서요. 있어요. 예. 그래서 서울 전세값이 지난주에는 주간 0.27% 정도 상승해서 국지적인 강세는 지속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재계약이나 월세 전환 때문에 시장에 출회되는 매물 자체가 작기 때문에 당분간 전셋집 상승은 비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세 가격 상승이 비수기인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집을 사는 수요 가운데 상당수가 전세값이 올라서 부담스러우니 차라리 사버리자 이런 수가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의 강화된 가계주택 정책이 내년부터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 살 분 같으면 이제 올해 안에 좀 사야겠다 이런 심리는 좀 확산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네. 이제 막달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에 취득세 감면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이전에 네. 거래를 하려고 반짝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그 이후에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거래 시장의 교란 효과들도 있었죠. 그런 것들처럼 기왕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실수요자, 뭐 대개 주택 구입 자금의 70%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사실 내년에도 전세 시장은 불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담보대출이 강화되기 전에 연내 주택을 구입하거나 내년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이제 대환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들은 연말에 반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주거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요.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 서울시가 소위 서울 리츠를 만들어서 2018년까지 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건데 관련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뭐 2018년까지 2만 가구면 이제 한 해 한 6,600가구 정도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네. 30일 날 그 SH공사와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해서 리츠를 설립을 하고 나머지 자금은 이제 민간 자금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인 서울 리츠를 본격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호 시범 사업 단지가 바로 이제 은평 뉴타운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제 리츠라는 방식 자체가 낯서실 것 같은데 리츠는 이제 투자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관련한 개발이라든지 또는 관련한 대출에 실제 투자를 해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H가 자회사로 자산 운용사를 만들고요. 그래서 서울리츠의 설립과 운영을 맡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는 10월에 은평뉴타운 용지에 리츠를 설립한 이후에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서 내년 2월 착공하고 2018년에 1,000가구 정도를 은평뉴타운에 공급한다는 것이 보관인데요. 여기 외에도 영등포구 시유지가 서울시가 갖고 있는 땅이죠. 그리고 양천구 SH공사의 장기 미매각 용지 그리고 강남구의 민간 용지에도 꾸준히 공급을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발표인데요. 2018년까지 한 2만 가구 정도 이런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간에서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그렇지만 뭐 몇천억씩 하는 빌딩을 개인이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리츠 상품이 인기를 끌었고요. 최근에 또 좀 관심이 있더군요. 다만 이제 서울시나 정부가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좋은 집들을 좀 제공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LH공사나 정부에서도 이런 상품이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데 서울 리츠 그러면 임대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주변 임대료가 좀 저렴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 시세 대비 한 80% 수준에 네. 공급한다는 것이
SH의 방침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임대료 상승률을 연 5% 이하로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거주 기간은 한 7년 정도로 한 번 입주하면 7년 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장점인데요. 종전에는 임대아파트 하면 주로 40대, 50대가 거주를 하셨지만 이번에는 1, 2인 가구나 신혼부부, 젊은 계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소득분이 7분위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전체 물량의 한 80% 정도의 서울리츠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우선 1호 사업장인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는 면적이 주로 전용면적 49제곱미터 정도로 공급할 예정에 있는데요. 보증금은 한 5,900만 원 정도 되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월 45만 원 선에서 임대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일단 이번에는 서울리츠를 3호형으로 공모를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서울 시민들이 서울리츠에 공모 형태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역세권 토지에 도시개발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하는 이제 역세권형이라든지 또는 재건축이나 요즘 정비사업 중단된 곳들도 많죠. 이런 곳에서도 서울리츠를 공급한다고 하고요. 또 민간의 소규모 민간 토지용도 개발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역세권의 이런 지역에 좋은 리츠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형 리츠 임대주택 임대사업 얘기해봤고요. 또 앞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 이제 부동산 화랑 중에서도 청약시장, 분양시장이 뜨겁잖아요. 네. 그래서 8월 분양 물량이 어디가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비수기에는 분양 물량이 좀 줄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7월과 8월 전국적으로 약 10만 가구 정도가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네. 몇 년 사이 최대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도 물량이 많은데요. 올해 8월에는 14,787가구 정도가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대표 단지가 고덕이차 아이파크 그리고 서울시에서 굉장히 큰 재건축 물량이죠. 그 가락시형을 재건축하는 헬리오시티도 9,510가구 정도를 공급할 예정에 있는데요. 우선 강동구 상일동의 고덕주공 4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2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13개동 전용면적 59제곱미터에서 108제곱미터를 공급하고요. 일반 분양 물량이 250가구 정도입니다. 교통환경이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을 도보 10분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고요. 올림픽대로 암사시를 비롯해서 암사대교, 서울 외곽 순환도로와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환경이 뛰어난 편이죠. 그리고 성동구 금호 15구역을 재개발하는 이편한 세상 센텀폴에도 있는데요. 전용 59에서 124제곱미터입니다. 일반 분양 가구 수가 1,330가구 중에 한 270가구 정도 207가구 정도 공급될 예정인데 신금호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송파구 가락시형의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아마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중에서는 최대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수가 84개동, 그리고 전용 면적은 39제곱미터에서 130제곱미터, 9,510가구인데 이 중에서 무려 일반 분양되는 물량이 1,635가구라고 합니다. 거의 메머드급 사업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향후에 미래 신사선도 뚫릴 예정에 있고 또 현재는 지하철 5분 거리에 송파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역세권의 장점도 있는데요. 단지 인근에 석촌 초중고, 그리고 가락 초중고, 그리고 잠실여자 중교 이렇게 교육시설도 원만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관심은 있겠지만 다만 이제 분양가 수준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의 적정성을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 또 서울시 정책 정보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부동산 거래를 대부분 하시면서 일반 시민들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무자격 중개업소들이 무슨 부동산 카페 이런 이름을 걸고 이제 영업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법원에서 이렇게 유사명칭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유죄 취지의 판결이 최근에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네. 조심해야겠네요. 그 내용 좀 전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그렇죠. 거래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의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꼼꼼하게 잘 고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우선 이제 중개업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등록된 곳
곳과 공인된 곳과 계약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중개업소 정보 조회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25개구의 중개업소의 상호, 등록번호, 그리고 대표 자목, 전화번호, 소재지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겠구나 판단하실 이제 잣대가 될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중개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리고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중개사무소 안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자격증을 꼭 비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중개하는 사람과 자격증에 있는 사진과 비교 대조를 하셔서 믿을 수 있는 분인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제 증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공제 증서라는 것이 뭐냐면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 때문에 중개사고를 냈을 때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공제 증서에 가입돼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시고 중개를 맡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이코노미 최근에 또 부동산 정부의 정책 변화가 좀 있었죠. 또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리츠 상품도 있었고요. 부동산 114 함영진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